아버지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 너? 그래야 절차가 빠르지. 병실에서 태진이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선영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정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가방을 뒤져 도장을 찾아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은 채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피부치라 믿었는데 그 믿음을 팔았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정희 부부는 위조된 위임장을 만들었고 이제 됐어. 아무도 모를 거야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옆 병상 보호자가 선영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도장 이야기하시던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경고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78세의 이만수는 혼자 사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구나.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놓인 평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던 만수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큰딸 정희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고 둘째 딸 선영도 독립한 지 오래였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으니 욕심 없이 살면 되는 거지. 가족들이 그걸 알까? 만수는 신문을 읽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면 동네 노인정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웃들과 장기를 두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지는 거 아냐? 옆집 노인이 농담을 건넸습니다. 아니지.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만수는 웃으며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 장기를 두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요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해결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평화였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딸 정희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반면 둘째 딸 선영은 꾸준히 들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 청소를 하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이 장을 봐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냉장고 좀 봤는데 텅 비었더라고요. 괜찮다. 나 혼자 먹는데 뭐 그리 많이 필요하겠나. 만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드셔야죠. 선영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해요. 괜찮다. 늙은이가 무슨 병이 생겨도 이상할 게 있나.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검진은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병원 예약해 놓을게요. 선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만수는 딸의 정성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선영은 웃으며 아버지께 반찬을 더 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선영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만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참 착하게 컸어.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녁 8시쯤 선영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만수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집안이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늙는다는 거구나. 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한 직원이 이웃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이만수 씨가 유언장 쓴다더라.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는 작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결국 그 소문은 큰딸 정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남편 태진과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유언장을 쓴다는데.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 정말? 태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그럼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태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예금을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마도 선영이한테 다 갈 거야. 왜? 선영이가 아버지 챙기잖아. 우린 명절에만 가고.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태진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태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재산이 다 선영한테 가면 우리 끝이야. 빚도 못 갚아. 태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미리 움직여야지. 아버지 마음을 돌려야 돼. 태진은 계산적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빚 독촉 전화가 매일 오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버지한테 연락해 볼게. 그날 저녁 정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만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정희예요. 아, 정희구나. 무슨 일이냐? 만수는 의아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없던 딸이 갑자기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뵀어요. 이번 주엔 꼭 찾아뵐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억지로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가져 갈게요. 아니다. 그냥 와라. 얼굴만 봐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만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딸이 찾아온다니 기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희는 전화를 끊고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가기로 했어. 잘했어. 그때 아버지 기분 좋게 해드려. 알았어.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뵙는 것이 아니라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빚 독촉 전화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 만수는 노인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이발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머리 좀 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만수 씨. 무슨 일 있어요? 평소엔 안 오시던 분이. 이발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일 딸이 온다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좋겠네요. 이발사는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큰딸이에요? 네, 오랜만에 온다고 하네요. 만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딸이 올 생각에 조금 들떴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뭔가 일이 있는 걸까?
만수는 속으로 의심했지만 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 정희가 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밤이었지만 동시에 불안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이 올 생각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하니 반찬이 넉넉했습니다. 선영이 지난주에 챙겨놓은 것이었습니다. 11시쯤 되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수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와 태진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진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과일이랑 건강식품이에요. 그래, 고맙다. 만수는 받아들고 부엌에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밥 차릴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아버지, 앉아 계세요. 정희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선영이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가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식탁 위를 감돌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 말이에요. 집? 네, 이 집이요.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팔고 아파트로 옮기세요.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만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아버지 걱정돼서요. 계단도 있고 마당도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정희의 말에는 걱정보다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태진도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이 동네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파시면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 가실 수 있어요. 만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때 선영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습관대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영은 거실에 정희 부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 여기 왜 왔어? 나도 아버지 보러 올 수 있지. 정희는 다소 방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선영은 식탁에 합류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언니,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 드리고 있었어? 집 이야기 좀 했어. 무슨 집 이야기? 선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 힘드시니까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 가시라고. 정희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아? 나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의사는 물어봤어? 아버지가 이 집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선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수는 말없이 두 딸의 다툼을 지켜봤습니다. 돈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만들다니.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세요. 우리는 장인어른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요? 선영은 태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선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정희가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평소에 한 번도 안 오다가 갑자기 와서 집 팔라고 하잖아. 선영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만. 만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진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선영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정희 부부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정희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희 부부가 떠나고 선영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구나. 만수는 처음으로 유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가벼운 흉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선영에게 연락하니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세요.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습니다. 며칠만 입원하셔서 검사 더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수는 어쩔 수 없이 입원했습니다. 4인실 병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영은 회사에 연락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다. 너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휴가 냈어요. 선영은 병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희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태진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별거 아니야. 다행이네요. 정희 부부는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선영과 정희는 서로 어색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집에 가서 옷 좀 가져올게요. 아버지, 여기 계셔주세요. 응, 알았어. 선영이 병실을 나가자 정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만수는 피곤한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태진이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인감도장 어딨는지 알아나. 정희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래야 절차가 빠르지. 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영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잖아. 태진은 집요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은 채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아버지의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입원할 때 가져온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에서 작은 도장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인감도장인가? 정희는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태진이 다가와 도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거야. 그래도 이러는 게 맞나? 정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선영이한테 다 빼앗기고 싶어? 태진의 말에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도장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만수는 눈을 뜨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정희 부부가 떠나고 선영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래.
만수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희와 태진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피부치를 믿었는데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 병상에는 다른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환자의 보호자가 복도에서 선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님이시죠? 효심이 깊으시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선영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까 큰따님이랑 사위분 대화를 들었는데 보호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대화요? 도장 이야기하시던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의 말에 선영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셨을까? 선영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우리 좀 만나야겠어. 왜? 만나서 이야기하자.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구나. 만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오랜 친구인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 좀 만나주겠나? 만수 씨,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을 쓰려고 하네.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다음 날 만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네. 절반을요? 그래. 나머지는 둘째 딸 선영에게 주고 싶어. 김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큰따님께는요? 정희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길 바라네.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만수는 추가로 부탁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공개하게. 하지만 편지 하나를 함께 넣어주고 싶네. 편지요? 그래, 정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만수는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내가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제야 널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관해주게.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과 편지를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한편 정희는 태진과 함께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도장으로 위임장을 만들 수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직접 오시기 힘드세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류 작성을 도왔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이름으로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됐어. 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정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태진은 정희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변호사 만나셨어요? 응, 만났어.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유언장을 썼지. 만수의 고백에 선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래도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아, 너는 걱정하지 마. 만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처리해 놓을 거야. 그날 저녁 선영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유언장 쓰셨대. 전화 너머로 정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벌써? 응, 오늘 말씀하시더라. 어떻게 쓰셨대? 정희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아버지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 선영의 대답에 정희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진짜 유언장 쓰셨대. 뭐, 우리보다 먼저. 태진도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임장은 어떻게 돼? 일단 기다려봐야지.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만수 씨의 새 유언장이 작성됐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 유언장이요? 네, 이전 것은 무효가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다 소용없어졌어. 태진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만수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다시 입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에는 두 딸과 태진이 모였습니다. 만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는 눈을 뜨고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정희도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부치라 믿었는데 그 믿음을 팔았구나.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 곁에서 울었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제 유언장이 공개되겠구나.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3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두 딸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김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장례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태진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가족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차녀 이선영 씨에게 남기셨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저요? 네, 맞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장녀 이정혜 씨에게는 별도로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도 딸인데.
하지만 이것이 고인의 뜻이었습니다. 태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선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저는 당신 때문이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정희는 선영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분명 뭔가 했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고인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정혜 씨 앞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희야,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정희는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울 때 그제야 널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편지를 다 읽고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정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태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정희를 부축했습니다. 선영도 언니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회의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참 후 정희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언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아버지를 실망시켰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선영이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태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선영은 매제를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찾은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선영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시간을 많이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렸을 적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선영은 사진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였습니다. 선영아, 여기 있었구나. 언니, 왜 왔어? 나도 정리 좀 도우려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두 자매는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일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만족하니? 무슨 소리야, 언니? 다 가져가잖아. 집도 재산도. 정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영은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언니, 아버지 뜻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아버지는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 선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욕심 안 낼게. 언니랑 나눠 가지자. 정희는 선영의 말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누자. 아버지가 남기신 돈도 반씩 나누고. 선영아, 너.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선영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나는 항상 나쁜 딸이 되는 건데? 언니가 나쁜 딸이 아니야. 그냥 힘들었던 거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했어. 진짜로. 정희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태진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알아, 언니. 다 알아. 선영은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 돈이 필요해서. 맞아. 돈이 너무 필요했어.
정희는 선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선영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괜찮아, 언니. 이제 다 잊자. 두 자매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두 사람은 다시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마루 위에서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이 집 어떻게 할까? 팔아야지. 우리 둘 다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 그래, 팔고 나눠 갖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아, 정말 고마워. 뭐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후회만 하고 살았을 거야. 정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그래야지. 우리 이제 딱 둘밖에 없잖아.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자매는 마당의 평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신문 읽으시던 거 기억나? 응, 기억나.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러게. 우리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 두 자매는 후회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아직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감 따야 하는데. 그러게. 내일 따자. 응, 그러자. 두 자매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버지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어렸을 적처럼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선영아, 자니? 아니, 안 잤어.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앞으로 잘할게. 진짜로. 정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도 언니 도와줄게. 고마워. 두 자매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좋은 가격에 매매됐습니다. 선영과 정희는 약속대로 반씩 나눴습니다. 정희는 그 돈으로 빚을 정리했습니다. 태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선영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추가로 기부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죠. 선영은 기부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선영은 정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 설립식이 있어. 같이 가자. 장학재단? 정희는 놀랐습니다. 응, 아버지가 사회에 남기신 돈으로 만들었어. 그랬구나. 당연히 가야지. 다음 날 두 자매는 함께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고 이만수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이만수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선영이 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자매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뭐가? 이런 좋은 일 하게 해줘서. 언니도 함께한 거잖아.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선영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버지는 우리가 화해하기를 바라셨던 거야. 맞아.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지.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두 자매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두 사람은 나란히 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낼게요. 정희도 덧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장학재단 잘 만들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선영이 보고했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정희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르침 잊지 않을게요. 두 자매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가자. 응, 가자. 두 사람은 일어나 산을 내려왔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정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언니, 집 예쁘게 꾸몄네. 그치? 태진이랑 직접 꾸몄어. 정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제는 어떻게 지내? 요즘 새일 시작했어. 열심히 하고 있어. 다행이다. 두 자매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선영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좋아. 뭐 해줄 건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여줄게. 그거 좋다. 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선영은 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서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었습니다. 재산은 나눠도 마음은 함께 남는 법이지.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밤하늘에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언니와 화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과 정희는 약속대로 함께 식사했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생각나네.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이 맛을 좋아하셨지. 두 자매는 함께 식사하며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재산은 나눠도 마음은 함께 남는 법이지. 아버지의 말씀처럼 두 자매의 마음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